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편입영어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여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인데 편입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 제끼는 때가 이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편입영어 대학들 가운데에서 한양대학교 문제를 조금 많이 좀 사랑합니다. 한양대학교 문제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고 독해 지문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2020학년도 작문 독해 문제를 해설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1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좋게 봐주신 분께서 여기 나와 있는 21번 요지 문제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답글로 어떤 점이 궁금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와중에 같이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혹여라도 뒤늦게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지문을 함께 읽어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뒤늦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채널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다룬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그 21번을 한번 봤는데 그냥 보아 넘기려고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문체가 보여가지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요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답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본문하고 아예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본문의 내용과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답이 아니겠죠. 요지가 아니겠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요지이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인 내용만 다룬다고 해서 요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재구성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 지금 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너블이라는 장르, 그죠? 너블. 그 다음에 뭐 뉴스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뒤에 이어서 기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대문자니까 이건 창세기겠죠? 그 다음에 뉴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나요? 그죠? 그 다음에 슈퍼맨 코믹스. 슈퍼맨 만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쭉쭉쭉 나열하고 있는 것의 공통점만 찾아내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학에 관련된 글인데 평론의 어떤 한 대목인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훅 슈퍼맨 만화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간을 부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테리 이글턴이란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문학과 아니면 문학 관련된 과에서 이 책, 문학이론 입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교과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신 한양대학교 그 출제위원님도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2022학년도에도 그 테리 이글턴의 인생의 의미라는 책의 한 대목에 나온 거 보면은 역시 한양대학교는 이 테리 이글턴을 굉장히 사랑하나 봅니다. 어쨌거나 한번 우리 이거 한번 그냥 빨리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자, 영국의 16세기 후반 그리고 17세기 초기에 너블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용되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완료 부정사인데 수동형이네요. 그죠? Both true and fictional events. 어떤 사실적인 사건,
그다음에 허구적인 사건, 둘 모두에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너블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너블하면 소설 해가지고 이거 왠지 허구의 어떤 사건만 다루는 그런 경우에 너블이 쓰였겠다 싶은데 굉장히 신박한 실제 현실상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너블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심지어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너블 얘기를 하다가 뉴스로 넘어갑니다. 뉴스 보도라는 것이 팩추얼하다라고 간주가 되지 않았었대요. 야, 뉴스라는 것도 결국 기자가 재구성한 거 아니야? Novels and News Reports. 다시 말하면 이 너블이라는 단어와 뉴스 리포트 가만히 봤더니 명백하게 팩추얼한 것도 아니었고 neither A nor B죠? 아주 명백하게 픽셔널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our own sharp discriminations between these categories, 이런 어떤 범주들 사이에서의 어떤 분할, 지금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허구. 근데 이런 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엔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얘가 지금 기본 나와 있고 제네시스 나와 있고 뉴먼 나와 있고 슈퍼맨 커믹스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이란 사람은 이제 당대 그 17세기, 18세기 그때 역사학자죠. 그죠? 로마사. 그죠? 기본이란 사람도 의심할 여지 없이 대절의 상을 했다는 거야. 난 역사학자야. 나는 역사적인 어떤 진실에 대해 쓰고 있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창세기 있죠. 창세기를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현재 기본이 됐든 지네시스가 되었든 간에 일부 사람들은 팩트라고 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픽션이라고 읽는다는 거야.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학자겠죠. 이 사람도 확실히 자신의 신학적, theological meditation, 묵상, 명상, 사색 이런 것들이 진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현재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많은 리더들에게 있어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야, 그 뉴먼의 작품은 리터러처 문학 아니야? 그죠? 문학에다가 좀 따옴표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문학을 허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터러처 저 자리에 픽션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여러분 문학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거기 기행문도 들어가고 에세이도 들어가잖아. 그죠? 되게 르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리터러처라는 것이 많은 팩추얼한 어떤 라이팅을 갖다가 포함한다면 그거는 또 상당히 많은 픽션도 배제한다. 그러니까 모든 픽션이 무조건 다 문학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서 배제가 되는 픽션으로 뭐가 있다? 슈퍼맨 만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야 이게 그래픽 너블이라 그래가지고 슈퍼맨 같은 작품들도 문학으로 쳐야 된다라고 간주하는 되게 선진적인 어떤 평론가들이 있지만 슈퍼맨 커믹스는 분명히 뭐합니까? 픽셔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학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아주 그냥 보수적인 대학에서는 만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겠죠. 야, 중앙대 봤더니만 문예창작과가 있네? 서울대는 없어요. 문학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너티브한 글쓰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자를 갖다가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의미한단 말인가? 역사, 철학, 자연과학은 그러면 언크리에이티브하고 언이미지너티브한 거냐?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중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너티브를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죠? 그래서 또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너티브한 것만 가지고서 문학을 규정할 수 이제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이냐? 허구냐? 문학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좀 약간 그 경계가 딱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규정한다는 게 우리는 사실하고 허구는 나누지만 문학을 갖다가
무조건 이 사실과 허구에서 약간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이었던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픽셔널이냐 아니냐, 이미지너티브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의될 수가 없는 그런 거다. 그죠? 답은 2번이었어요. 픽셔널한 게 문학으로 많이 간주가 되지만 아닌 것도 있고, 그죠? 1번 볼까요? 1번. 문학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이 달려있다. 만약 1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 이런 역사 기간에는 문학의 정의는 이거였는데 그 다음 시대에 바뀌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게 좀 나와줘야겠죠. 3번 보세요. 3번.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들어봤었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요지가 아닌 그런 케이스죠. 4번. 문학, 역사, 종교라는 카테고리 사이에 아주 샤프한 디스팅션이 없다. 아니 지금 문학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역사하고 문학과 역사, 문학과 종교, 종교와 역사의 그 간극 얘기는 왜 나옵니까? 5번. 문학이라는 건 일종의 글쓰기인데 systematically transforms and intensifies true events. 우리 삶의 진짜 사건들을 막 변모시키고 막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글, 야, 글로 세계를 바꿔, 글로 혁명을 일으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2번 골랐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물어보신 분이 왜 물어봤을까 싶은 거예요. 1번 때문에? 3번 때문에? 딱 2번. 거꾸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꾸로. 어떤 글을 읽고 약간 아리송하면은 1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어떤 글이었을까? 3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어떤 글이었을까? 요지니까. 제목이나 주제를 약간 그렇게 풀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그냥 그 질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려다가 테리 이글턴의 작품을 다뤄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한번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문학이론 입문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문학이론 입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론이 되게 많은데 이론을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재밌다 보니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모든 이론이 다 그렇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테리 이글턴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었던 것 같습니다.